네, 안녕하세요. 에이프릴입니다. 오늘은 싱가포르 워킹맘으로서의 제가 느끼는 단점까지는 아니지만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는 사항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갑자기 컨텐츠를 또 찍게 됐습니다. 첫 번째 그 싱가포르 생활에 있어서 단점까지는 아니고 진짜 꼭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이 집값이에요. 저는 처음에 올 때 이렇게 비싼 줄 모르고 그냥 덜컥 왔는데 사실은 여기 와서 제가 지출하는 비용의 가장 큰 항목이 바로 이제 집 월세, 렌트입니다. 시세가 다 프로퍼티 구루라는 그 싱가포르에도 부동산 관련되어 있는 웹사이트가 있어요. 거기서 이제 다 확인하실 수는 있는데 그래도 뭐 생각했을 때 저희가 보통 어느 정도 좀 접근성이 있고 아이들 학교랑도 통하기 좀 좋은 그런 곳을 생각을 하면 가격대가 다 비슷하게 꽤 비싼 것 같아요. 그래서 집값이 매우 비싸다.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 투베드룸을 저는 살고 있는데 제가 왔을 때 대비 한 70% 정도가 올랐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전체적으로 집값이 상당히 비싸고 투베드룸에 이제 베스가 뭐 화장실이 몇 개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최소 5에서 600만 원 정도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집값과 렌트 자체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사실은 주재원이나 이렇게 회사가 서포트하는 구조가 아니라 저처럼 이렇게 로컬에 현지 채용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고 가장 큰 지출 중에 하나니까 잘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두 번째도 사실은 비용에 대한 부분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싱가포르는 이제 외국인들이 아이들을 이제 본인들의 공립학교에 보낼 수 있는 슬롯을 많이 열어놓지 않았어요. 그래서 보통은 이제 PR이라고 하는 영주권을 가지시는 경우에도 이 학교에 들어가기가 되게 어렵다고 해요.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싱가포르에 오면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국제학교에 아이를 보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제 국제학교 자체도 레인지가 되게 많고 다양한데 비용도 상당히 아무리 좀 저렴하다고 해도 상당히 큰 포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지금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시니어 킨더라는 유치원부터 그레이드 이제 저학년들까지는 레인지가 비슷해요. 그래서 한 최소 학교마다 다르지만 한 3만 불에서 4만 불 사이로 생각하시면 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실 학비는 더 비싸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교육비 자체가 또 너무 큰 포션을 차지하고 그거를 이제 사실 엄마나 아빠가 직접 다 비용을 내야 되는 경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죠. 네. 세 번째도 뭐 비슷하게 돈과 관련된 부분일 수 있겠지만 물가가 무진장 비싸요. 뭐 집값만 비싸고 학비만 비싼 게 아니라 실제 생활 비용 자체가 상당히 비싸게 느껴져요. 저는 제가 그냥 체감했을 때는 한국 물가 대비 한 1.5배에서 1.8배까지 비싸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뉴욕이랑 싱가포르가 동시 1위를 했더라고요. 가장 물가가 비싼 국가로. 네, 이제 제가 하필 그때 이렇게 해외 취업을 하게 돼서 뭐 후회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물가가 너무 비싸서 저희가 5만원권을 이렇게 쓸 때 기분이라는 게 있잖아요. 사실 한국에서 5만원권을 쓸 때는 제가 느꼈을 때 5만원은 상당히 값어치가 있는 돈이었어요. 그래서 웬만한 거는 다 해결이 되고 뭐 잔돈을 받거나 뭐 그런 기억이 있는데 사실 싱가포르에서는 한 10만원권도 5만원의 가치를 하지 않는 느낌이 좀 받을 때가 있어요. 스pen딩을 잘 계산을 하지 않으면 진짜로 큰 금액의 돈을 외식으로만으로도 쓸 수가 있을 만큼 외식 비용에 대한 금액 자체가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
한국에서 예를 들면 당연히 삼겹살을 저 되게 좋아하는데 삼겹살 먹으러 가면은 뭐 한 2명이서 가면은 한 3에서 5만 원 정도면은 먹고 밥도 먹고 하잖아요. 근데 이제 2명이거나 이제 3명, 3인 기준으로 가족이 식사를 하면 아이 포함해서 최소 200불은 잡아야 되니까 한 20만 원 정도 네, 삼겹살 먹으러 가도 그렇게 돈을 써야 되는 거죠. 처음에 되게 그래서 그 지갑 열기가 무서웠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하셔서 네, 잘 플랜을 세우고 오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리고 또 이제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날씨이기는 해요.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한국에서 너무 그 건조한 게 어려웠고 또 추운 겨울을 되게 싫어하는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의 입장에서 싱가포르는 되게 좋은 날씨예요. 그래서 이제 항상 여름이고 좀 어느 정도 좀 따뜻하다 이렇게 느낄 때도 많고 그 다음에 사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기도 해요. 그래서 저는 괜찮은데 저희 아빠가 이제 싱가포르에 놀러 오신 적이 있는데 70이 넘으셨거든요.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. 일단은 너무 그 습함이 이제 있다 보니까 진짜 찝찝하다 그러면서 막 샤워를 2번도 하시고 어른들 입장에서는 이 습하고 덥고 이런 부분들이 더 힘드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고요. 어쨌든 그런 사계절이 같기 때문에 한국에서 봄, 여름, 가을, 겨울의 그런 계절을 막 느끼면서 약간 뭐 계절도 타고 그런 또 한국만의 그런 계절이 바뀔 때의 또 무드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무드를 따로 느낄 수는 없다. 그냥 비가 좀 많이 오거나 아니면은 좀 덜 오거나 약간 이런 차이인 것 같고 되게 덥거나 아니면 좀 비슷하게 덥거나 뭐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날씨 탓에 좀 단조로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없잖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벌레도 좀 무서워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도롱뇽 이런 거 되게 무서워하거든요.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싱가포르는 그런 아이들이 자주 나와요. 출몰을 하고 맞닥뜨리는 경우도 많습니다.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좀 저는 그게 어려웠거든요. 그래서 이제 지금 사는 집은 너무 깨끗하고 좋은 콘도여가지고 뭐 집에서 바퀴벌레가 많이 나오거나 뭐 이러진 않아요. 저희 집은 아직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못 봤을 수 있죠. 네. 근데 어쨌든 상당히 그런 벌레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다. 워낙에 덥고 습한 나라잖아요. 벌레들이 살기 정말 좋은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죠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 관리를 해야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콘도에서 계속 관리를 잘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어렸을 때 막 저희가 뛰어다녔던 그 소독약을 계속 칩니다. 그래서 많이 만나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덥고 습한 날씨 덕에 이런 벌레들이나 이런 곤충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 환경이다. 네,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희 집에도 한 번 나타났어요. 한 번 나타났는데 저희 아들이 또 이제 그런 곤충, 뭐 파충류 이런 생물을 또 좋아해서 아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. 걔가 나타났을 때. 그래서 저는 막 되게 놀랬지만 좀 내추럴하게 이렇게 안 놀란 척 하면서 저도 이제 반기는 척 했지만 사실은 네, 저는 좀 무서웠어요. 근데 그런 도롱뇽이나 곤충이나 이런 아이들이 집으로 찾아올 수 있다. 네,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생각하셔야 되는 단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오늘은 여러분들께 싱가포르의 생활에 대한 이제 좀 단점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. 사실은 찾으려고 열심히 찾은 것도 있어요. 단점에 대해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찾은 건데 다만 이제 저처럼 로컬 채용으로 오시는 분들은 주재원 채용이 아니신 경우에는 아무래도 들어가는 비용들이 생각보다 더
비쌀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거는 계산기를 잘 두드리시고 참고하셔서 해외에 대한 취업, 싱가포르 취업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또 혹시 도전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사실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은 나라이니까 준비 잘 하셔가지고 취업 성공하시고 싱가포르에서 또 좋은 저처럼 행복한 생활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밤이 늦었고요. 다들 좋은 밤 되시고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